자, 이번에는 앞서 우리가 대치한 추가해서 바꿔준 파트 파일들을 두 개의 기어를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제 기어들만 좀 잘 보이게 해봅시다. 기어들만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 쫄대들 있죠. 위에 쫄대들. 요거를 선택해서 이 부품만 숨기기. 기어만 보이나요? 그런데 얘네들이 저는 이 뭡니까 그 인풋 기어 요 면을 선택해서 면의 수직 보기로 한번 볼게요. 잘 보이긴 하네요. 그죠? 자, 요럴 때 이 기어와 기어가 요런 식으로 맞물리는 게 정렬된 게 확인이 되나요? 자, 여기서 우리는 그 기어가 지금 이 위에서 봤을 때 내접한 상태가 보이지만, 자, 화면을 살짝 돌려볼게요. 사실 이게 안 물려 있는 거죠? 자, 그럼 고로 인풋 기어에 어셈블리 디자인 트리에서 인풋 기어에 메이트에서 밑에 면을 맞춰놨던 일치, 요 메이트 있죠? 요거 지우고 다른 거로 바꿔줄게요. 이 메이트 조건을 삭제. 예스. 자, 요거를 클릭해서 이렇게 당길 수 있나요? 위로? 그러면은 화면을 이렇게 좀 틀어놓은 상태에서 메이트를 이제 추가할 텐데, 이 인풋 기어의 윗면하고 내치 기어의 요 윗면하고를 메이트 해가지고 면 일치로 맞춰 볼게요. 우리는 단축키 세팅해 놨으니까 뭐 메이트가 컨트롤 시프트 A이긴 한데, 이 메이트를 눌러서 인풋 기어의 윗면과 내치 기어의 윗면 정렬됐네요? 면 일치 됐나요? 네, 확인. 자, 요거에서 현재 이 메이트를 들어온 김에 이제 기어 메이트를 가보려고 해요. 기어 메이트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맞춰둬야 될 게 있습니다. 자, 이 기어들의 인터널 기어하고 내치 기어하고 인풋 기어하고 두 개의 스케치들을 켜야 돼요. 즉 피치 1이 표시되는 거를 켜줘야 돼요. 요 스케치를 켜야 되는데, 이 각자 기어들의 파트 디자인 트리들을 보면 투스 컷이라고 돼 있을 거예요. 얘 스케치를 표시로 바꿔줍니다. 보이기로 바꿔주자는 이야기죠. 그러면 투스컷을 웍스의 툴박스에 세팅해 놓은 것에서 투스컷에 들어가 있는 것이 피치 원지름도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스케치가. 자, 현재 저는 이 작업창에서 디자인 트리를 열었고요. 자, 인풋 기어에 쭉 내려가서 투스컷이 있네요. 요 디자인 트리를 열어보면은 투스컷 스케치 요게 숨기기가 되어 있는데, 마우스 우클릭해서 얘를 표시로 바꿔줄게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나요? 스케치가 이렇게 보이죠? 또 내치 기어의 디자인 트리를 또 찾아서 열어줄게요. 요거는 크로셀 어셈블드 로테이팅 스트러처 요 어셈블리 안에 내치 기어가 들어가 있죠? 인터널 기어. 요 인터널 기어에서도 역시 투스컷에 스케치
투스컷 스케치 얘를 표시로 바꿔줘요. 자, 그러면 아이고 자, 요 면을 선택해 놓고 면의 수직폭이 샥 요렇게 해가지고 이제 위에서 보는 화면으로 바꿨어요. 요거를 보시면 자, 내치 기어의 피치1 지름이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고 있고, 그리고 인풋 기어의 피치1 지름 요것이 스케치에서 이렇게 표시가 되고 있어요. 여기서 서로 만나게 되죠. 요것을 스케치에서 이 두 개의 요 피치1 지름 요거 또 요 피치1 지름 요거 얘를 기어메이트에서 차용을 할게요. 요거 하느라고 스케치들을 켜준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우리는 표준 메이트에서 이걸 쓰는 게 아니에요. 스크롤을 내려보시면 고급 메이트가 있고 기계 메이트가 있을 겁니다. 고급 메이트는 예전에 쓴 적이 있어요. 거리 한도를 줘가지고 최대값만큼 열리고 최소값만큼 딱 붙어버리고, 그 밑에는 기계 메이트가 있죠. 네, 이 기계 메이트로 메뉴를 보시면 기어가 있습니다. 요거를 쓸 거예요. 기어. 클릭했나요? 그러면 메이트 선택할 요소를 좀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피치1 지름, 각자 두 개의 피치1 지름을 이렇게 선택했어요. 그러면은 회전비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200대 40으로 되어 있죠. 이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5대 1이죠. 됐나요? 자, 확인 눌러줍니다. 자, 확인 종료하고 나와서 보면은 이제 뭐 작은 기어 요거를 클릭하고 돌려볼게요. 뭔가 이상하죠? 자, 작은 기어가 이 방향으로 돈다고 하면은 그죠? 그 내치 기어도 요 방향으로 돌아야 돼요. 근데 지금 돌려봤더니 이렇게 돌고 있어요. 이쪽으로 못 가게 해야 돼요. 자, 현재 저는 그 인풋 기어의 메이트 위치들을 보고 있는데 기어 메이트 썼던 게 들어가 있을 거예요. 요거를 이제 편집해서 변경할게요. 자, 피처 편집으로 다시 들어가 봅니다. 피처 편집으로 들어갔더니 아까 봤던 요거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반대 방향 요거 체크박스 있나요? 네. 자, 요렇게 해서 다시 확인. 나와서 다시 해보면 어떻게 해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제 바뀌어졌죠? 네, 이게 이제 정상적으로 내치 기어하고 인풋 기어하고 회전 방향이 맞은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하나 또 알아야 될 게 있겠네요. 제가 일전에 그 기어드 모터를 검색하면서 이야기한 적은 있는데, 기어드 모터는 감속 모터라고도 해서 일반적인 뭐 모터들과 달리 회전 속도가 빠른 게 아닙니다. 감속 모터라고도 이야기하고 또는 기어드 모터라고도 이야기하는 거죠. 얘의 경우는 회전수는 적은 대신에 토크가 좋아요. 토크가 더 세요. 주행 모터가 아니라는 거죠. 그 경우에 제가 일전에 검색하고 여러분하고 여담으로 이야기를 했지만 뭐 30rpm이 된다. 카탈로그에서 30rpm 짜리를 한번 같이 이야기한 적이 있죠.
그랬을 때 우리가 웍스에서 이 원형 모터를 추가할 텐데, 시뮬레이션으로 추가할 텐데, 이 모터의 RPM을 구매하려고 하는 모터의 RPM을 30으로 입력하는 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요 이야기를 먼저 좀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화면 하단에 있는 재생성하고 저장 한번 다 누르시고요. 화면 하단에 있는 모션 스타디 요걸로 이동을 이제 곧 하도록 할게요. 거기에서 모터를 이제 세팅하고 하면은 시뮬레이션까지 해볼 수가 있어요. 자, 일단 저도 재생성 한번 하고, 아까 참 감춘 부품들이 있죠? 감춘 부품들을 켜기, 표시 이렇게 바꿔놓고, 참 기왕에 하는 김에 기어들의 스케치들 요거 켜놨었는데, 얘네들은 좀 안 보이게 디스플레이를 숨기게 해줄게요. 투스컷의 스케치들이죠. 자, 요렇게 얘네들을 꺼놓고 재생성, 저장. 자, 등각 보기 한번 해놓고요. 등각 보기 해놓고 이제 한마디 더 하자면, 우리가 그 모션 스타디로 가서 회전 모터를 적용할 거는 원통 면을 많이 선택해 주게 됩니다. 이때 인풋 기어의 원통 축이 우리가 추가해 놓은 요거죠. 요 원통 면을 선택하고 30 RPM을 이제 입력을 할 거예요. 요 두 가지를 기억하시고 모션 스타디로 갑시다. 자, 화면이 좀 복잡하죠? 자, 스크롤을 이렇게 좀 저는 내려놓을게요. 화면 좀 잘 보이게. 자, 그리고 이제 디자인 트리는 잘 안 쓸 거니까, 여기 요 버튼이 있을 겁니다. 요거 누르면 디자인 트리가 이제 숨겨질 거예요. 숨겨졌죠? 그러면 현재 이 방향과 카메라 뷰가 이렇게 맞춰져 있고, 이거 할 때 이 스크롤을 이렇게 내릴 수가 있을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조절해서 보기도 할 거예요. 나중에는. 지금은 뭐 이 아래쪽에 있는 부품 리스트를 여기서 보지는 않을 거예요. 디자인 트리를. 그런데 일반적인 애니메이션을 쓸 때는 지금 이 상태에서 가도 돼요. 그런데 우리가 좀 전에 어셈블리에서 메이트 할 때 표준 메이트를 쓰지 않고 기어에 대한 메이트를 사용을 했습니다. 이때 이것이 정상적으로 쓰이게 하려면 애니메이션이 아니고 기본 모션으로 가셔야 돼요. 기본 모션으로 왔어요. 자, 기본 모션으로 와서 이제 이쪽에 요 아이콘이 원형 모터를 추가하는 기능이에요. 요거 한번 눌러줍니다. 속성창이 또 안 떠서 그러겠죠? 어느 버튼 누르면 된다고요? 그렇죠. 아까 디자인 트리 숨겼던 요 버튼 누르면 열려요. 열렸죠? 자, 모터에 대한 속성인데 이거 원형 모터로 되어 있죠? 그리고 스크롤을 내려서 부품의 방향, 모터 위치를 선택해 달라고 합니다. 이때 저는 뭐를 선택하자고 했어요? 그렇죠. 원통면 요거 선택해 달라고 그랬어요. 원통면을 선택해 놓고 보니까 어때요? 회전하는 방향이 아이콘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고 있죠? 그러면 그 밑에는 상대적으로 이동하는 부품을 또 선택해 달라는 창이 있을 겁니다. 요거 클릭해서, 자, 인풋 기어가 도는 거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이동하는 게 뭡니까? 내치 기어였죠? 그렇죠. 인터널 기어 요거였죠? 요거를 클릭해 놓고
선택됐죠. 파트 요거만 선택됐죠. 그러면 스크롤을 내려서 모션 항목으로 가는데 정속이라는 게 있습니다. 정속은 균일한 속도로 계속 가는 것을 이야기해요. 정속으로 해서 이 속도의 값을, 회전수의 값을 보니까, 그렇죠, 100rpm으로 된 거를 30rpm으로 바꾸시면 돼요. 30rpm으로 바꿨으면 이제 다 됐습니다. 확인 눌러주세요. 자,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뭔가 5초에 요 키 값이 이동해서 생겼죠. 자, 이제 역시 디자인 트리는 이제 안 봐도 되니까 요 창은, 속성창 요거는 숨겨놓고, 자, 요거를 할 때 여러분 어느 거를 먼저 해달라고 했나요? 모든 모션을 하거나 그랬을 때 계산이라는 이 버튼 눌러서 검사를 한번 하시라고 그랬죠. 자, 요 계산을 눌러주세요. 잘 되나요? 에러 안 뜨죠? 자, 그러면은 재생 한번 눌러서도 봅시다. 자, 그러면 5초짜리 뭡니까? 내치 기어와 인풋 기어가 구동하는 것을 우리가 세팅을 했어요. 그 다음으로 우리가 눌러줄 것이 그 뭡니까? 이 애니메이션 마법사는 회전 뭐 그런 거 할 때, 분해 조립할 때 우리가 많이 쓴다고 하고, 자, 요것이죠. 애니메이션 저장입니다. 자, 애니메이션 저장 요거를 딱 눌러봐요. 파일 이름은 최초의 어셈블리 명일 거예요. 그 다음에 파일 형식은 AVI 파일일 겁니다. 자, 여기서 여담으로 이야기하자면 파일 형식에 비트맵 군 그리고 타가 군 여러 개 있어요. 비트맵은 낱장의 이미지 파일들을 이야기해요. 타가도 역시 이미지 파일들을 이야기하고요. 이런 거를 왜 만드느냐? 어도비의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들이죠. 프리미어인가요? 그런 동영상 프로그램들 같은 경우는 낱장의 이미지들을 동영상으로 만들기 때문에 동영상 편집 툴을 내가 응용할 수 있다면 이런 것으로 가도 돼요. 우리는 AVI로 그냥 갈게요. 렌더링 도구는 솔리드웍스 화면으로 되어 있는데 얘를 포토 뷰 360으로 가도 됩니다. 각 부품마다 우리가 재질 설정을 하고 라이트 설정을 하고 배경 설정을 하고 했다면 렌더링 화질로 가요. 단 동영상의 용량이 무지하게 커집니다. 그래요? 자, 그리고 이미지 크기 및 종횡비가 있을 거예요. 요거는 원본이 904에 307 픽셀로 지금 이렇게 맞춰져 있는데 사용자 정의 종횡비 요거를 한번 봅시다. 요 화살표 눌러보면은 요즘에 우리가 HDTV 형식 요런 거로 많이 쓰죠. 모니터도 그거에 맞춰서 많이 구매를 하고요. 자, 그런 면에서 HDTV 형식으로 가도 되고 또는 대형화면 모니터 형식 요것도 모니터, 최근의 모니터들하고 많이 유사합니다. 단 이걸 보고용으로 쓰겠다 한다면 그냥 PPT에 조그맣게 첨부하려고 한다면 종횡비를 4대 3이나 이런 거로 낮출 수도 있겠죠. 그러면서 그냥 우리는 8대 5로만 맞춰 놓을게요. 8대 5로. 자, 8대 5로 맞춰 놓고 보세요. 화면이 그 분홍색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고 있어요. 자, 이게 정렬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자, 정렬하는 거를 조절해 놓고 동영상 저장으로 다시 들어올 건데요.
일단 얘는 닫기 눌러서 취소할게요. 자, 맨 처음에 제가 방향과 카메라 뷰를 잠깐 사실 언급하다가 말았어요. 자, 요 방향과 카메라 뷰가 정렬되어 있는 것을 보여주는 세팅 값을 갖고 있는 키예요. 자, 얘를 컨트롤 7 눌러서 등각 보기 한번 보시고, 아까 8:5라고 했으니까 한 이 정도죠. 이 정도죠. 이 정도 안에 박스에 꽉 차게 뷰 아이콘들 중에 요거 눌러가지고 요렇게 여기를 뭐 클릭해서 여기를 클릭해가지고 이렇게 박스를 잡아서 늘려버리던가 그렇게 할게요. 화면을 꽉 차게 좀 조절하겠습니다. 요거 영역 확대. 자, 요래 드래그해서 다른 아이콘은 안되게 자 요렇게 맞춰봤어요. 그리고 여러분은 이렇게 봐도 되겠지만 저는 작동하는 부위를 좀 더 잘 보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럴 때 좀 더 조절을 할 텐데 현재 이 상태에서 방향과 카메라 뷰의 키 값에다 마우스를 가져다 대고 있죠? 여기에다가 마우스 우클릭해서 현재 정렬된 이거를 원래 있었던 거에다가 대치를 하겠다. 키 대치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계산을 눌러서 이렇게 다시 검사를 하는데 지금 정렬된 뷰 상태에서 그대로 돌고 있죠. 다시 플레이를 재생 눌러도 그 뷰에서 그대로 우리가 세팅한 뷰로 그대로 돼요. 자, 마지막에다가 5초 쪽에다가 저는 키를 하나 더 추가하려고 해요. 그러면서 이 키를 여기다가 추가하는데 여기를 좀 영역 확대를 이용해서 여기 화면을 좀 확대하는 걸로, 즉 뭡니까? 플레이 되면서 점점 화면을 확대한다는 거죠. 자, 일단 여기 마우스를 가져다 댔죠? 5초에다가 여기에 마우스 오른 버튼 눌러서 키 삽입 됐나요? 자, 그러고서 영역 확대 요거를 눌러가지고 박스로 내가 잘 보게 하려고 하는 요 영역을 이렇게 잡아줘요. 조금 컨트롤과 휠을 이용해서 정렬을 해놓고 조금 더 확대를 해볼까요? 이 정도로 화면도 또 돌리는 것도 좀 해보고 여기가 중심으로 보이게 하겠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내가 원하는 타임라인에다가 키를 추가해 놨고 뷰를 화면을 정렬을 해 놨어요. 그러면 아까 한 것처럼 이 키에다가 마우스 우클릭해서 키 대치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최초에 있었던 이 키에서부터 지금 대치한 요 키까지 쫙 이렇게 진행하는 짝대기가 추가되죠. 자, 그러면은 계산을 다시 눌러서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점점 확대되면서 되나요? 오케이. 자, 이러면 화면도 내가 원하는 대로 되고 그리고 작동하는 것도 확대돼서 보여주고 있고 만족스럽네요. 자, 애니메이션 저장을 이제 다시 갑니다. 사용자 지정 종횡비는 얼마로 하자고요? 8:5. 자, 그러면 이제 확대됐을 때 이 정도로 보이겠다 이거죠. 자, 여기서 이제 저장 버튼을 누르면 인코딩하는 압축 프로그램, 비디오 압축 프로그램을 선택해 달라고 그래요. 이때 마이크로소프트 비디오 1으로 해가지고 저장이 될 때 끊긴 형상이 없습니다. 에러 메시지 안 뜨면 문제 없어요. 그런데
압축 시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할 경우에는 압축 프로그램 얘를 없음으로 해놔야 돼요. 두 가지라는 거죠. 문제 없이 그냥 넘어간 다음에 이대로 가면 되고, 만일에 압축 프로그램에 문제가 생긴다 하면 압축 없음으로 가면 대신에 용량이, 동영상 파일의 용량이 갑절로 늘어납니다. 자, 현재 요걸 가지고서 확인 버튼 일단 눌러볼게요. 아, 제 거는 이런 문제 안 생겼네요. 생긴다면은 압축 없음으로 가야 돼요. 자, 진행 막대들이 표시가 되고 있고, 자, 5초가 지나고 나면 끊기죠? 자, 윈도우 탐색기로 이제 가봅니다. 윈도우 탐색기에서 저는 미리 찾아놓고 보여줄게요. 자, 뭐 곰 플레이어나 그런 것들 안 깔았기 때문에 제 거는 윈도우 미디어 플레이어, 그거 비디오 클립 요걸로 그냥 보는 셈일 거예요. 어휴, 잘 돌죠? 여기까지 볼게요.